안녕하세요. 생각습관 코치 심화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초 교육에서 우리는 생각습관이 무엇인지, 왜 단체 문화가 중요한지, 코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코칭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피해야 하는지 핵심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생각 습관은 진단하고 훈련할 수 있는 사고 패턴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56개 유형 중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코치의 역할은 완주를 돕는 것입니다. 성과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학습자가 겪는 180일 여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게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지 의문이 들며 거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확성을 요구하거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사항과 방법을 알려준 뒤 부족함을 지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지켜봐 주세요. 질문이 있을 때만 정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권태기가 옵니다. 매일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알려주세요. 이 과정을 겪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훈련이며 과정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학습자 상황을 보며 해야 할 분량이나 방법을 조금씩 안내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코치는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 달라진 점을 알려주면 학습자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변화에 대한 피드백은 가장 큰 격려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습관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완주하게 됩니다. 학습자에게 진단 결과를 전달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픈 생각 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말을 학습자가 자신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세운 목표를 가로막는 사고 패턴이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훈련하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설명해 주세요. 진단은 판정이 아니라 처방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가 자신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먼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감정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보도록 질문하며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습니다. 변화는 본인이 가장 늦게 느끼기 때문에 코치가 먼저 발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칠째 훈련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왜 안 했는지, 며칠이나 안 했는지를 묻는 추궁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학습자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먼저 묻고 훈련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부드럽게 탐색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딱 5분만 가볍게 해보자는 식으로 작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을 주세요. 핵심은 재촉이 아니라 부담 없이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훈련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해지거나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 보여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감정이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낀다는 점을 알려주며 정상화해주세요. 변화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낯선 시도를 할 때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해석을 덧붙여주세요. 그리고 잠시 쉬어가도 괜찮고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권을 주세요. 여기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함께 바라봐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코칭에서 피해야 할 말과 권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안 했는지 묻는 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못하면 안 된다는 식의 말, 빨리 변해야 한다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압박과 비교를 주고 결국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묻고 각자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며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고 말해주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학습자를 살립니다. 말 한마디가 완주와 포기를 가릅니다. 마지막으로 코치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조급해질 수 있고 학습자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학습자의 변화는 코치의 성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화는 학습자 본인이 이뤄낸 것입니다. 학습자의 정체 역시 코치의 실패가 아니라 각자의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코치는 조력자이며 주인공은 학습자입니다. 코치가 조급해지면 그 긴장감이 전달되고 여유롭게 기다리면 학습자도 안심하고 자기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80일 여정의 단계를 이해하고 단계에 맞는 격려를 할 것. 두 번째, 진단 결과는 판정이 아니라 처방으로 전달할 것. 세 번째, 변화가 없다고 느낄 때는 작은 변화를 발견해 알려줄 것. 네 번째, 훈련을 멈췄을 때는 추궁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명분을 줄 것. 다섯 번째, 불편한 감정에는 함께 바라보고 쉬어가도 괜찮다고 말해줄 것. 마지막으로 비교하거나 재촉하는 말은 피할 것. 이 중 하나만 이번 주에 실천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익혀가시면 됩니다. 오늘 심화 교육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완주를 도우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함께 바라봐주시면 학습자는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코칭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